제목이 초신성의 후예, 초신성. 좀 낯설은 용어니까 우리가 이 글은 원래 수필이야, 수필. 수필이라는 게 보통 주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초신성을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수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훈이거든, 교훈. 뭔가 배울 점이 있는 거, 초신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과 연관시키는 교훈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성격도 성찰적이다, 교훈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설명 방법 중에 유추라는 설명 방법이 나오는데, 유추라는 건 보통 유비추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비슷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책 읽기의 과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책 읽기 과정을 설명하려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책 읽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얘기하는 게 바로 산에 오르는 등산이야, 등산. 등산하면서 거쳤던 어려움과 과정, 이걸 책 읽기 과정을 설명하는 데 쓴단 말이야. 그럼 비슷한 걸 들어서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거 설명하는 게 유추의 방법인데, 여기도 또 유추의 방법이 활용됐어. 알았어?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게, 먼저. 제일 처음에, 학생은 박씨군요. 그럼 본이 어딥니까? 본. 이 본은 조상이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본은 뭐뭐입니다. 본이 어디라고요? 뭐뭐입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은 어리둥절했다. 의사소통 안 되네. 그지? 응? 같은 질문 세 번을 반복했어. 자, 그랬더니 반복되는 질문에 어리둥절한 학생의 모습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 부분이 간단하게 처리했어. 그냥 이게 끝이야. 알았니? 학생하고 대화한 거. 자, 거기 큰 따옴표가 나왔으니까 직접 인용이고. 자, 중간 부분 볼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인. 원자 개수로 치면 수소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질량으로 따지면 산소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26%다. 그러니까 원자 수로 따질 땐 수소고 질량으로 따질 땐 산소다. 그게 으뜸 원소에 해당된대. 그 다음에 철,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은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들이 또 여럿이 있다.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또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라는 건 근본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후대 아니야, 후대. 그럼 처음에 출발이 뭐였을까? 자, 그래서 아마 처음에 학생한테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와가지고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 얘네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니면 수소건, 산소건, 철이건,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적은 양이건 얘네들 원소는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원에 대한 질문이고,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자 이제 수소부터 볼까?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대략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면 긴 시간이잖아. 1초에 비해서 3분은 거의 180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라는 단서가 나왔어. 우주의 나이는 굉장히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원전 몇 년부터 해서 기원 후 2000년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우리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랬잖아. 어? 우리 역사가 5000년이야. 굉장히 기네요. 길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주의 나이로 본다면 점이야, 점. 알았니? 아주 짧은 시간이야. 우주의 나이 1초, 그러면 긴 거고, 3분은 더 긴 거야. 알았니? 자, 빅뱅 이론. 처음에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별이 생기고 지구도 생겼다. 뭐 이런 이론이잖아.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 빅뱅 이론을 통해서 밝혀냈다.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 위해 종종 집어넣는 기체, 뭐가? 수소가 그런 거야, 지금 수소. 그 다음에 수소헬륨. 미래 자동차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계속 수소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우주 전체 물질의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소. 우주 초기에 처음 3분간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온 우주에 골고루 뿌려진 후 오늘날 우리 몸속에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현대 우주론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수소의 탄생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수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 이런 식으로 해서 빅뱅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본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얘네들이 가볍잖아. 더 무거운 원소. 예를 들면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은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대. 태양도 작다. 왜? 우주에서 본다면. 우리 은하 내에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1000억 개 존재한대. 어마어마하지. 보이는 우주 안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대. 그 1000억 개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야. 그리고 우리가 보는 태양이라고.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을 해가지고, 자, 핵융합. 이게 지금, 태양은 자연스럽게 태양의 조건상 융합이 가능해. 지구의 조건상 융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 그래서 핵융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작은 별들이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가지고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일단 수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소의 핵융합 발전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대. 수소가 고갈되면 헬륨을 핵융합해가지고 탄소를 만들고, 자, 헬륨을 핵융합해가지고 탄소, 그리고 탄소를 이용해서 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온 거야, 지금? 수소부터 왔다 그래, 생각해야지. 수소에서, 원래는 중수소야, 알았니? 중수소가 융합이 일어나서 삼중수소가 되고, 중수소가 삼중수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핵융합이 일어나면 3헬륨이 나오고, 3헬륨이 또 융합하면 4헬륨이 되는 거야. 이게 핵융합의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소는 헬륨은 탄소를, 탄소는 수소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수소처럼, 일부는 수명을 다해가지고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한다. 마지막에 작은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게 뭐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 탐사해 보기를 원한다. 거기에는 다이아몬드가 탄소 덩어리니까, 혹시 탄소 덩어리가 마지막으로 별의 최후라면 다이아몬드도 탄소고, 그러니까 혹시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야. 아니? 한번 가보라 그런 거야. 다이아몬드 좋아하면. 중력이 워낙 세서 일단 착륙한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냥 그곳에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는 점은 미리 알고 탐사에 나서는, 뭐 유머를 하고 있네, 그지? 좀 다이아몬드 좋아하면 그 죽은 별, 작은 별에 가라. 그럼 다이아몬드가 많을 거야. 그런데 거기는 일단 착륙하면 중력이 무겁기 때문에 다시 이륙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많이 얻겠지만 다시 돌아오기 힘들 거야. 뭐 이런 농담. 이거 저 몰입도지, 몰입도. 지금 만약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글 속에 몰입, 만약에 강연을 듣고 있다면 강연 속에 몰입. 여기 수필이니까 독자들을 몰입시키는, 흥미를 주어서 몰입시키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 인, 마그네슘, 철은 태양보다 대략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졌다. 얘네들은 태양보다 10배라고 그랬어.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산다. 그러니까 무거운 별들은 짧고 굵은 삶, 작은 별들은 길고 가는 삶. 작은 별들이 10억, 100억 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 상대적으로 짧은 거지, 그치?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큰 별,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연료를 쓸 수 있고, 자, 고온이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료들도 연료를 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황인, 마그네슘, 철이다.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한다. 이제 드디어 나왔어. 무거운 별들은 무거운 별이야. 무거운 별들 마지막에 핵융합하면서 철을 만든다. 마지막에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초신성 폭발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 몸은 원자수로 하면 수소가 제일 많고 질량수로 하면 산소가 많다고 그랬잖아. 지금 우주에서 만들어진 수소, 우주에서 만들어진 산소가 널리 퍼지면서 인간의 신체에도 인체에도 원자수와 질량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잖아. 그럼 우리 몸은 우주에서 온 거나 마찬가지네. 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원, 근본. 너 본이 어디냐? 그 말을 했던 게 바로 그거야. 자, 그러면 요게 원자번호라는 게 원자핵을 갖고 있는 양성자수를 원자번호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원자번호 순서대로 하면 수소가 만들어지고 헬륨,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수소, 헬륨,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근데 산소하고 탄소 사이에 질소가 있는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인, 황, 마지막에 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수소하고 철이란 말이야. 처음엔 수소, 마지막에는 철. 무슨 과정? 핵융합 과정으로. 무거운 별의 마지막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 철을 만든 다음에 이것도 내용이니까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그 폭발의 잔해로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게 환원이야. 그러니까 큰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 그 블랙홀 안에 갇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다시 돌아간다.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주지 않는다면 뒤에 나오지만 나눔과 배려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들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 헬륨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고. 이게 지금 환원됐으니까 수소, 헬륨, 마그네슘, 황, 철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다는 거지. 젊은 별은 얘가 지금 거기서 뭔가를 융합을 해야 되잖아. 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수소, 헬륨 다 꼴랑 두 개만 있으면 아까 선생님 얘기 대로 중수소, 삼중수소, 3헬륨, 4헬륨 끝.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태양도 예외가 아니래. 자,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주지 않았다면, 즉 무거운 별이 폭발하면서 철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핵융합으로 철을 만들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무거운 원소들을 다 나눠주지 않는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어. 생명체가 나타나는 건 바로 그 무거운 별들의 초신성 폭발 때문이야. 우주 전체로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되는 거고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이게 이제 순환이고 이게 진화잖아. 그지?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엔 이렇게 무기물 외에 아무것도 없어. 어떤 숨 쉬는 것도 없어. 그럼 생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나왔던 큰 별이 초신성 폭발하고 대부분의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어떤 생명체, 어떤 숨쉬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눔과 배려가 없다면 그 이후의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중간 3.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들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을 모두 작고 큰 별에 제공했어. 근원은 수소야. 근본이란 말이야.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지구 나이지. 어느 날 이 근처에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거대한 별, 무거운 별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얘네들이 없었으면 만들어낼 수 없다. 지구도 태양도.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거다. 거대한 별의 공유다. 자,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누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가 없다. 맞는 거야. 그런 얘기야.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우주를 통해서.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지혜로운 우리 학생 곧 수줍게 대답한다. 초신성이요. 됐어?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 이제 슬슬 나온다. 초신성과 같은 역할. 나누어주고 배려하고. 땀 흘려 일으킨 재화, 물건이고 기술, 지식, 능력, 아낌없이 사회에 나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초신성이겠지.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 이게 초신성 얘기를 꺼낸 이유야. 알았지? 초신성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별이 나누어준 나눔과 배려. 우리의 삶도 나눔과 배려가 되지 않을까?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게 유추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초신성 얘기를 함으로써 삶의 태도, 바람직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둘이 유사하단 말이야. 유추. 다른 걸 끌어들여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걸 얘기했다. 비슷한 거 마지막으로.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같이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천 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5천 명을 먹어 살리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하지.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꼭 초신성과 같구나 하고 생각했다. 내가 열심히 살아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줘. 배려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건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누어준 거랑 똑같아.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다 망가뜨린 결과를 낳을 것이다. 폭발만 한다면 폭발하고 끝. 근데 폭발한 다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초신성은 폭발을 통해서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했대. 나눔과 배려. 오히려 우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된 거 아닌가?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결국 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그지? 초신성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훌륭한 인간의 삶,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유추의 방법을 통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생명을 탄생시킨 게 바로 초신성이고, 초신성의 폭발은 일종의 희생이고, 폭발 후에 나눔의 어떤 실천을 한 것이 초신성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훌륭한 삶이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유추의 방법을 썼고, 나눔, 사회 환원, 환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 사례, 뭐 예를 들면 핵융합의 어떤 작은 별, 큰 별, 뭐 이런 것들 주로 별에 관한 얘기를 했지, 그지?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해를 도우면서
일종의 설득 강조하고 있는 수필이란 말이야. 수필. 이건 본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면 경수필 정도 될 거야. 응? 그런데 내용 자체가 막 좀 약간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수필로 보는 게 더 적당하겠어. 중수필. 알았지?